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훈처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서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판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장애 진단서를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바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판정하는 내용과 함께 같이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판정 기준 개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혹시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지 이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침으로 신경 및 정신장애 상위 등급 기준 개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 및 검사 방법과 새로 개정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 기준 및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40-8번째,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로 해서 제가 2020년 12월 27일 날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란에 이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놓을 테니, 기존에 있던 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현행을 보시게 되면 진단 기준으로는 1. 피부 색깔, 2. 피부 온도, 3. 부종, 4. 피부 상태, 5. 피부 탄력, 6. 연부 조직의 위축 여부 및 정도, 7. 관절 운동 범위, 8. 손발토부 변화, 9. 모발의 변화, 10. 이영양성 골변화와 골다공증, 그리고 11번째 진단 기준으로 골 스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단 방법은 이 진단 기준에 대한 어떤 검사로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 방법이 나와 있고, 우측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 그런데 11번이 혈류 분포 정도 또는 동위원소 흡수 정도라고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장애 점수표를 어떻게 검사를 했었는가 하면, 기존 진단 기준 검사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27일 날 만들어 드렸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보시게 되면 7급과 6급 2항, 6급 1항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자, 그런데 7급의 기준은 이 진단 기준이 6개 이상이고, 6급 2항과 6급 1항은 진단 기준 방법이 8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방금 11개의 진단 기준, 여기 보이시죠? 이 진단 기준에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그리고 11, 11가지 종류 중에서 8개 이상이 해당됐을 경우에는 6급 2항과 6급 1항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장애 점수는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진단 기준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치료 방법이 추가로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다는 내용이죠. 기존에 만약에 6개만 있었을 경우는 6점으로 인해 가지고 7급을 해당받을 수가 있었고, 만약에 5개 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면 5점으로 인해서 기준 미달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느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장애 점수표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점수는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가 없다. 4점을 넘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치료 방법에 2점, 2점, 1점, 1점, 1점 해서 총 7점인데 이 7점을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4점밖에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에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4점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6개의 내용으로 인해서 7급일 경우에 이 4점이 더하게 되면 10점으로 인해 가지고 6급 1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진단 기준 4개로 인해서 4점을 받아 가지고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이 이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4점을 더 추가로 받으시게 되면 4점 더하기 4는 8로 해서 아마 6급 2항이나 6급 1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과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이 치료 방법이 포함된 내용이 얼마만큼 좋은지를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치료 방법으로 척수강내 약물 주입 펌프 이식술은 2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척수신경 자극술 또한 2점을 추가로 계산을 해드리고, 되뇌 운동 피질 자극술을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수술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 중에서 되뇌 운동 피질 자극술은 1점을 드리는 거고, 말초신경 자극술은 1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 파괴술은 1점을 드리는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신경 파괴술 하나만 치료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해서 안 되면 또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2점을 받을 수도 있고 3점을 받을 수도 있고 4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적용을 시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치료 방법으로는 최대 4점만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참고하시고 이 진단 기준에 몇 개가 포함되느냐, 이 점수와 여기에 대한 점수,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식으로 기준이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정신장애로 인한 거는 정신장애 평가 도구인 간편정신평가 척도와 총괄기능평가 척도를 활용을 해서 판정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